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가 법원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위법한 지시였다면 거부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체포를 막아섰던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감옥에 가는데 관저 앞에 몰려갔던 정치인들만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껍데기로 전락시킨 중대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관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던 당시 경호처는 물리력으로 막아섰습니다. 차벽을 비롯해 3차에 달하는 저지선이 만들어졌고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스크럼을 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장병은 위법적인 명령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소총을 들고 위력 순찰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총쏠 실력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체포조에게 총을 가진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강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 김신정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사실관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김성훈 경호차장의 심경 변화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완전히 그 끝까지 마치 그냥 완전 호위무사의 전형처럼 행동을 하다가 말을 바꿨죠. 네. 야, 이 아니었네. 변호인도 내보내고 강의구 부속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완전히 그냥 찰떡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이분도 변호인이 나가자 말이 바뀌었다. 다 제살길 찾아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당연히 그런 거고 네. 이 특검이 이렇게 흘리잖아요. 자, 그 선배 말씀하신 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서로를 내분시킨다, 교란시킨다, 서로를 떼어놓는다. 예. 요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EJ 전략이 통하고 있고, EJ. 예, 결국은 이제 둘 중에 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소위 말해서 좋은 사례는 아닌데 네. 범죄 공동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먹힌 사례가 전두환 장세동이에요. 전두환 장세. 네, 사실 이제 그 카르텔을 하려면 마피아 정도 전두환 장세동 정도가 끝까지 같이 간 거고 네. 그건 이제 뭐 비자금이나 정말 이 사람에게 뭐 평생 먹고 살 만한 뭔가를 어쨌든 범죄자끼리도 각자의 락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쪽은 그런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면 굉장히 깨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마늘밭에 50억 묻어놓고 야 너 잠깐 갔다 와라. 그럼 그거 네 거다. 네. 근데 윤석열은 마늘밭이라고 본인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무인기로 좌표 찍어줘야 될걸요. 가보면 없어. 예, 가보면 다 자기가 없어. 먹었고, 예, 국갈비 다 자기가 해먹고. 마늘밖에 없어. 그리고 누구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 그래서 원래 결국은 본인이 제일 챙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그치. 예. 맞아요. 챙기다가 좀 통수 맞은 거잖아요. 나 어젯밤 꿈에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래 돌돌이 합니다. 돌돌이는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뭐 고소고발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되기를 악망합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스타일상 이 사람들을 끝까지 뭐 책임지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
그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영장이 나오잖아요. 윤석열을 이제 구속시켜야 되는 가장 세 가지 이유. 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그리고 도망할 염려. 이 세 개 중에 저는 그러니까 보도 보니까 이제 그런 문장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직도 부하들에게 자신의 저 과오나 자신의 범죄를 자기는 몰랐고 부하들에게 다 책임지라고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증거인멸 정황이에요. 맞아요. 계속 내통하고 바깥에서 야 그럼 요렇게 맞추자 요렇게 맞추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경호처 내부도 지금은 처음엔 눈치를 좀 봤잖아요. 왜냐하면 경호처 일반 직원들도 네.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경호처에서 경호처 발로 뭘 나왔다는 거 무슨 소식이 나왔다. 여기에 염려한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를테면 경호처라는 게 네. 스위스 은행이라고 칩시다. 스위스 은행이 전쟁 났을 때 예를 들면 아 이게 전범 히틀러 뭐 금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예를 들면 스위스 은행에 맡길까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금고직인 나를 죽이지 않으면 히틀러든 뭐든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설사 악당이 나한테 맡겼을지라도 나는 네. 나의 신뢰가 이 신용이 나의 전부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려면 나를 죽여라. 네. 이런 태도를 보여야 전후에 진짜 부자들도 이 사람하고 일을 해요. 그게 스위스 은행의 비밀이에요. 그쵸. 사실은. 그 크레딧. 근데 그게 신뢰의 힘이거든요. 옳든 그르든 간에. 근데 윤석열이 뭐 김성훈 의리가 없어. 예, 지금 와서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추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본 모습이거든요. 뭐 나는 그렇게 지시 안 했는데 비아폰 뭐 그러니까. 네가 그때 뭐 전산 전문가랬지. 비아폰 그때 뭐 주문 야, 네가 통신 잘한다며. 예. 그러면 저 단말 그러니까 지워라. 단말기 세 개는 뭐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 물어봤을 거예요. 네. 근데 영장에도 이제 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훈 예를 들면 차장이나 이제 간부들도 사실은 이제 포위망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할 말 하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도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말씀 안 하시니까 본인이 50년 사시면 되겠네. 그럼 네가 독박 써라. 너 사형이야 그러면. 변호인들 잠깐 나가세요. 네. 김건희 씨가 부의가 걱정하신다며 법률적 대응도 부탁한다고 경호처를 사실상 지휘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영부인님 편히 계십시오. 끝까지 지켜내고 맡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화를 경호처 사병화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2024년 12월 말 김건희 씨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관저 압수수색은 당장 안 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없습니다라며 아무 걱정 마십시오라고 답합니다. 재차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라고 묻자 법률의 근거에 차단하고 있다며 영부인님 편하게 계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더니 부의가 살짝 걱정하신다라고 말하고 김 전 차장은 특검보다 더한 것이 와도 현행 경호처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법률적 대응도 준비 부탁드린다는 말에 내비라 답하고 대화는 끝납니다. 이 대화가 있고 며칠 뒤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버스 차력과 인간 저지선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건 윤석열 피고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도 윤석열의 방패를 자처하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오늘도 이들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박성민, 김기현, 박대출 등 친윤계 의원들을 필두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만든 인간 방패막이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막아선 건 결국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종합특검팀의 무도한 정치 테러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좀비 특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칼춤을 추는 망나니 특검, 이것이 법치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종합특검의 무도한 정치 수사, 참담한 민낯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청부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 탄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펄었던 내란 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 하다가 참다 못한 내란 특검의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다른 특검조차 혀를 내두르는 이 무리한 억지 수사를 왜 강행하겠습니까?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훈수사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범죄는 공소 취소로 싹싹 지워버리면서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서 공소 창작을 하겠다는 저열한 보복수사입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종합특검팀은 매주 언론 브리핑이랍시고 기자들, 언론인들이 묻지도 않은 야당 국회의원들 이름을 앞장서 호명하며 일부러 낙인을 찍어대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며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 범죄 행위입니다. 게다가 서면 조사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발 혐의와 아무런 관련 없는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식으로 캐묻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고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종합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저희는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습니다. 법을 권력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유린한 대가 반드시 철저히 수사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일동. 따라서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의 이 부분 공소 사실도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피고인 박종준, 김신의 경우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 피고인 김성훈, 이광우는 징역 1개월에서 11년 3개월까지입니다.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의 공통된 양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내란 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장집행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피고인별로 양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의 경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경호처에서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종준은 경호처 조직을 이용하여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고 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목격함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한 적도 있어 영장 집행 저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2025년 1월 10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범행에서는 이탈하였습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의 경우 경호처 차장으로 처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처장의 직무대행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하여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박종준이 사직한 이후 직무대행자로서 최종 책임자가 되고 그 이후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위법행위를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였고 이로 인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적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피고인 이광우의 경우 경호본부장으로 영장집행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과 무장 대응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김성훈과 같이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지휘 총괄하는 등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이광우는 피고인 김성훈과 함께 경호처 강경 대응 기조를 조정하였고 다수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상황에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상급자의 책임으로만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이광우의 행위 중 일부는 상급자인 피고인 박종준이나 김성훈 지시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를 양형에 감안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신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 집행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 김씨는 가족 경호부장 직무대리로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부 관여하였습니다. 직접 수사관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씨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평가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고 내용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박종준을 징역 4년, 피고인 김성훈을 징역 5년, 피고인 이광우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김신을 징역 1년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